교과서도 AI로 바뀐다고 해. 작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대학의 입시와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2026년 개편안이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만 비밀수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새학기 시작 전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2026년 대입 내용과 교육 과정이 완전히 변한다는 사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나이 상관없이 학생이라면 모두 알아야 할 내용이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세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꼭 아셔야 할 내용들만 추려서 4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신기했던 내용인데 이제 교과서도 AI로 바뀐다고 해요. 사실 작년에도 시행 중인 학교는 있었지만 올해 그 범위를 대폭 늘린다고 하니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는 AI 교육 수업을 기존의 2배, 중학교는 1.5배, AI 관련 교과 시수를 늘린다고 하는데요. AI 중점 학교가 확대되며 매년 점점 늘어날 예정이라고 하니 부모님들도 해당 내용 인지하시고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의 진로와 연관이 있는지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네이버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챗GPT를 거의 다 사용하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일상에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인 것 같아요. 이미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 디지털 패드를 하나씩 나눠줘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너무 좋은 것이겠죠. 이런 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실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챗GPT와 제미나이로 이미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AI를 사용해서 법률 자문을 받는 회사들이 있으니까요. 얼마 전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의대 진학이 의미 없다고 말한 것도 AI의 무서운 발전 속도 때문이겠죠. 그리고 원하는 형태의 게임을 글로 입력하면 파이썬 코딩을 통해 게임 하나를 뚝딱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코딩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는 시점이죠. AI 디지털 교육을 통해 이런 빠른 사회 변화를 대처해서 아이들이 진로에 대해 탐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고등학교 진학하는 아이와 부모님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생들이 진로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는 형태인데요.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 때 듣는 수업이 대학의 입시와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대학에서도 이제 이 교육과정 개편에 맞춰 전공별로 선택 과목을 제시하고 이수해야 할 과목 또는 학점수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안내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총 고등학교 3년간 192학점 취득 시 졸업을 인정해준다고 하고요. 학생들과 부모님들은 지망 대학에 지망하는 전공이 어떤 과목과 학점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야 불리한 점이 사라지겠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서 이제 부모님과 아이들이 혼란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고교학점제의 장단점은 아무래도 본인이 흥미로운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거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좀 자는 학생이 줄어들고 좀 더 집중해서 수업을 잘 들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단점이라면 아직 진로 결정이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기부가 더 중요해지게 됐는데요. 특히 선택 과목을 듣는 중간에 진로를 바꿨을 경우 지난 영상 중 좋은 생기부를 작성하는 영상에 관해서 올려놨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내용으로는 내신이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방금 말씀드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실 내 경쟁 완화를 위한 제도라고 하는데요. 1등급이 기존 상위 4%에서 상위 10%로 늘어나게 되고요. 이로 인해 1등급 학생들 사이에서 변별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2등급의 범위가 11%에서 34%까지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2등급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성적이 이렇게 걸쳐 있는 아이들은요, 2등급을 받을까봐 굉장히 불안해하며 시험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5등급제로 인해 1등급 학생들이 많아지겠지만 추가로 상대평가가 확산될 것이니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긴장을 놓지 않고 내신 준비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로 인해 저희가 대입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야 할 점은 대학 입장에서는 5등급제로 인해 내신의 변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변화들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알고 있으면 대학 입시에 유리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전 포인트로는 먼저 특목 자사고 입시에 대해 신중히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목 자사고 입시에 대해 더 신중히 선택해야 될 것 같고 학교의 학점제 운영력과 과목 선택폭은 어떤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평가 기준과 채점 방식은 투명한지, 암기 중심이 아닌 설명, 서술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고 있는지, 아이의 선택 과목이 진로와 연결되어 있는지, 논서술형 평가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지,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함께 대비하고 있는지, 아이의 탐구 경험이 성장서서로 남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대학 입학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들인데요. 먼저 이번 연도 대학교 수시 선발 비중이 몇 %일까요? 이번 연도 대학 수시 선발 비중이 무려 80.3%로 역대 최대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여전히 정시 비중이 높다는 점 꼭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제 채널 시청자들 분 중에는 없겠지만 이제는 학교 폭력 기록이 남는 순간 최소 감점, 최대 지원 자격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인성관리와 생활기록부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학생부 종합평가가 더욱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립대 등 주요 대학들은 교과 전형에서도 학생부 서류 평가 비중을 20%까지 늘린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말한 고교학점제 내용인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전공 관련 학업 태도는 어떠했는지가 키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 중에서 확실히 알아야 할 점으로는 첫 번째, 선택 과목의 전략적 이수입니다. 아무런 과목이나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심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큰 가산점이 되겠죠. 두 번째, 지원하려는 대학들에 대한 최신 입시 요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원하는 대학들의 입시 요강이 개편하는 내용들과 연계되어 바뀔 것이니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아이는 대치동에서 1등을 하고 있다 보니 제가 대입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중학생 아이들도 곧 맞닥뜨리는 제도이니만큼 중학생 학부모님들도 큰 걱정과 혼란이 있으실 거라 생각돼요. 이러한 교육 개편안들은 매년 조금씩 개편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2026년 개편안이 2032년 개편안과 비슷한 점이 많고 변화하는 내용이 다른 애들보다 유독 많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미리미리 준비하는 저희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이러한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해두면 훨씬 대학 입시에 유리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2026년 개편되는 핵심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물론 좋은 대학 가기는 이거 하나로 안 되겠지만 이런 정보들이 모여 좋은 성과들을 이루는 거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에 또 다른 정보들도 많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가 모두 도입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안 그래도 힘든 입시 과정에 혼란이 가중됐다는 점에서 걱정이 되시는 만큼 더 꼼꼼하게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